네,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감상평 트렁크 후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트렁크라는 드라마를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감상을 했는데 이제 8부작이었고요. 어, 사실 요즘 이래저래 뭐 바쁜 변명이겠지만 약간 시간 빌게이츠로서는 좀 음, 맞지 않는 좀 시간 부족인 상황에서 8부작을 좀 봤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실 트렁크가 이제 어떤 원작 소설이 없었다면 아마 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여령 작가분의 소설이 이제 드라마가 된다고 해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음, 공개 예정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을 때부터 일단 알람을 뒀고 일단 올해 안으로는 공개 예정이라고 했었던 게 한 제가 올 초부터 아마 한 4월 전부터 기다렸긴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 그 영화랑 독서를 같이 이제 하는 모임이어가지고 나름 저는 그래도 그 모임의 취지에 맞춰서 이제 읽을 거리를 음, 가져갈 때 뭐 원작이고 이제 영상화된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미디어화된 작품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저만의 그냥 놀이였지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은 도전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여령 작가의 그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소설이 너무 괜찮고 또 영화의 주제 의식 자체도 이미 좀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책을 먼저 읽고 너무 좋아서 이제 영화로 봤는데 영화도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책 자체도 그러니까 소설 자체도 뭔가 가독성이 너무 좋고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로 어 그냥 옮겨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어 어떤 인물들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살아있다 묘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주제의식 자체가 아무래도 저한테 와닿았던 건 아무래도 그런 어린 시절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어떤 뭐 따돌림 혹은 갈등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한 소녀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서사인데 음, 우리네 어떤 학폭 관련 이슈로도 음, 문제적인 부분을 이제 그런 걸 잘 담아낸 소설이어서 좋았고 일단 트렁크 얘기로 좀 나아가자면 사실 원작과 어떤 좀 결이 좀 다른 내용으로 연출이 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설파라고 하면 좀 웃긴데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분들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 영상화가 될 때 그 원작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는가 어떤 아니면 원작의 어떤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꼭 살려야 되는 부분 뭐 이를테면 좀 스케일이 커지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톨키니스트라고 할 정도로 엄청 그 작품에 대한 거의 학자적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근데 잘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피터 잭슨 감독의 불세출의 작품이 되셨죠. 영화 자체도 엄청난 클래식이 됐고 뭐 이게 너무 큰 성공 사례긴 한데 대체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로기완 같은 작품이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아예 장르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아예 어떤 소설이 가진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략되고 그냥 장르가 약간 소설은 뭐 드라마, 힐링, 뭔가 좀 그 로기완이란 인물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치유받는 어떤 용서를 받는 자기의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로기안 자체는 아예 그냥 로맨스 뭔가 액션 이런 게 돼버려 가지고 뭐 그 나름대로 뭐 재미는 있는 뭐 그냥 팝콘 무비 같긴 한데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영상미도 있고 뭐 송중기 분도 매력적이게 나와서. 근데 사실 탈북민으로 송중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네, 제가 어느샌가 소설파가 되어 있네요. 트렁크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새는 이유가, 아무튼 그런 소설과 원작 소설과 어떤 드라마 혹은 영화화된 작품 간의 어떤 만에 괴리감을 있을 때 좀 보수적인 독자들은 이거는 소설 원작을 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소설파가 되어가든 영상파죠. 왜냐면 소설을 그렇게 막 관심 있게 읽진 않았고, 원래 좋아하던 장르는 별로 인문이나 그런 약간 그 티스러운, 예, 진짜 주제 의식을 이제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르만 좋아했습니다.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가끔 철학, 뭐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어 가지고 크게 그런 아예 결이 달랐죠. 그냥 제 이런 소설 같은 걸 볼 거면 차라리 영화나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약간은 좀 영화 쪽을 편드는 소설파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를 보자면은, 트렁크라는 작품에서 핵심은 그 NM이라고 하는 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결혼 혹은 기간제 결혼. 그러니까 가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밖에서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그런 관계만 유지하고 그냥 이혼을 하는 형태. 지금 그런 것을 알선해주는 회사고, 주인공이 이제 그 직원인 거죠. 여성인 상태인데 그건 동일하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서현진 배우가 그 역할을 했고 이제 노인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그 NM이라는 그런 설정만 가져왔어요. 그런 장치를. 근데 트렁크에서는 사실 이 NM이라는 가상의 직업,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회사를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기업의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처럼 그려내는 과정이 이제 독특하고, 그게 좀 핵심 서사긴 한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에는 미디어 상에서는 힘들죠. 막 몇십 부작으로 만들기에는 그 장치로는 뭐 해프닝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8부작으로는, 영화로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소설은 긴 서사와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각주를 달듯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에, 드라마에서는 그 NM이라는 직업이랑 회사만 이제 주요 인물들만 배치해 놓고 연출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약간 음, 포지션을 잡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살릴 수가 있는 이유가, 왜냐면 그냥 원작 소설에서 트렁크는 주인공 중심으로 진짜 뭐라고 했지? 다른 주요 인물들이 그냥, 저는 그냥 객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다 입체감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드라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공유 배우의 아내 역을 맡은 정유나 배우라든가, 또 정유나 배우도 그 가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도 신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 다 각자의 색깔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드라마라는 거는 소설보다, 저는 이제 영상파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대사를 주고 이제 화면을 잡으면은 그 어떤 앵글마다 뭔가 그 사람만의 그런 색채가 있어서 저는 이해가 좀, 몰입이 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소설은 활자니까 저는 이제 소설맹에 가까워서 주인공의 서사만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인물들 각각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영상은 좀 심플하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뭐 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서현진 배우가 하는 역할 외에는 뭐 부차적인 다른 분들은 거의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트렁크 속에서의 주인공은 사실 계속 계약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주변에 뭐 직장 동료,
그리고 제일 빌런이자 스토커인 이제 엄태성, 그 정도가 이제 되게 뚜렷한 캐릭터라면 나머지는 다 색감이 그렇게 특이하진 않은데, 드라마는 이제 어떤 공유 배우와 서현진 배우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NM이라는 설정의 좀 어떤 깊이가 좀 다르긴 해서 그거는 잘 선택한 내용인 것 같고, 사실 계약 결혼에 대한 느낌이 그냥 NMA라고 하면은, NM에서는 약간 가상의 직업이고 가상의 상황인데 뭔가 이미 뭐 상류층에서는 흔한 상황 이런 느낌이라 든다면은, 에, 여기 드라마에서는 그냥 숨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공유라는 배우가 이제 배역을 맡은 분이 이제 대기업, 되게 큰 기업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숨겨야 되는 상황이고, 마치 이제 지들끼리 그냥 막 쉽게 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짜 결혼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서현진 배우나 공유 배우의 어떤 그런 케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변주를 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NM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세계관을 그려내려고 하면은 그 소설을 살리다가 오히려 드라마가 망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연출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혹은 배우들의 어떤 서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쉬워요. 드라마 소설보다. 왜냐면 항상 그렇게 그들의 연기하는 모습을 포커스도 잡고 표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익숙해진 상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 소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상에서도 이제 계속 위기감을 조성하는 인물인 이제 엄태성은 소설보다 드라마에서 엄청 좀 강렬한, 되게 강력해진 역할을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NM은 키퍼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가짜 결혼, 그러니까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변에서 감시하던 키퍼들이 나타나서 그걸 무마하는데, 엄태성이 그런 역할, 그런 통제 불능 대상이어서 격리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설 속에도 그런 상황인데, 어 드라마에서는 좀 더 이 엄태성이라는 인물이 서현진 배우, 그러니까 오인지라는 인물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주는, 거의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그냥 통제가 안 되는 인간 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이제 드라마가 설명이 되니까, 뭐 NM이라는 어떤 가상의, 어쨌든 거기도 세계관은 그래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을 통해서 계속 그 서현진이라는 배우에게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서현진 배우가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게, 뭔가 차갑지만 되게 중간중간 밝음이 보이고, 이제 서사가 풀어나가지면은 공유 배우와의 케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밝은 모습이 원래 모습인 것처럼 그런 걸 많이 심어주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걸 박살내는 게 이제 악역,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사실 좀 서현진 배우나 공유 팬이라면은 드라마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현진 배우를 제가 그 오수재인가 아무튼 그 변호사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냉철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허당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 양면성을 되게 잘 소화하는 그런 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엉뚱한데 또 굉장히 냉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을 다들 잘하긴 하는데, 서현진 배우는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어떤 비주얼이랑 그런 연기 능력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역할도 그렇고, 공유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게, 뭐 제가 그분의 역할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밀정이라든가 뭐 부산행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도 다른 캐릭터로 보여주고, 또 이번 역할에서도 약간 강아지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약간
분리불안 같은 걸 겪는 약간 어린 시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의존적인 느낌, 약간 성장하는 모습, 약간 강아지상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배우가 가진 그 깊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통 잘생긴 배우들은 뭐 연기력에 대한 뭔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한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잘생긴 배우도 연기를 잘해야 살아남는다는 거를 워낙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긴 한데 예전에는 뭐 연기파, 뭐 비주얼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연기도 잘해야 되고 비주얼도 괜찮아야 되고 아니면 정말 연기를 잘해서 이제 연기파로 가던가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배우 보는 재미로 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그냥 잊은 느낌? 그냥 소설과 뭐가 다를까? 물론 결말도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스포가 될 만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포일 수도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설과 많이 다르다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넷플릭스 순위권에서는 뭐 한국 순위는 2위 같은데 그 옥시 그거가 뭐냐 아무튼 그 드라마가 1위고 전체적인 순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조회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소설이라 이제 김여령 작가 원작이라서 본 거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리디북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넷플릭스 공개에 맞춰가지고 김여령 씨 작품들이 다 밀리의 서재에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운 건 아닌데 좀 참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김여령 작가의 그 작품에는 뭔가 어떤 명상화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이게 세 번째인데 처음이 완득이, 그 다음이 우아한 거짓말, 그 다음이 이제 요 넷플릭스 드라마니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득이만 안 봤는데 완득이는 왠지 안 끌려서 안 보고는 있는데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뭐 저는 트렁크드란 드라마 괜찮았고요. 혹시 이제 김여령 작가 혹시 책을 좋아하신다거나 소설을 좋아하는 그리고 소설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뭔가 읽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김여령 작가의 작품은 추천드립니다. 에, 트렁크보다는 우아한 거짓말이나 완득이는 워낙 베스트셀러고 하니까 저는 우아한 거짓말 읽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 후기를 우아한 거짓말은 정말 한번 봄직한 내용도 좋고 느끼는 바도 있고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소설도 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앞으로 김여령 작가의 작품이 더 영상화되면은 그 책을 또 읽고 이런 감상평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국 원작 소설들이 자꾸 드라마되고 영상화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너무 웹툰이나 웹소설만 드라마되고 영화되면 좀 아쉽기도 하고 소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전적인 장르가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원작을 바탕으로 한 뭐 영상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다뤄볼 생각인데 사실 모임을 이제 그만두면서 좀 많이 동력을 잃긴 했어요. 굳이 원작을 찾아가지고 읽고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된다고? 재미는 있는데 품이 많이 들긴 하죠. 요즘은 영화를 잘 안 보긴 해서 책은 꽤 그래도 꾸준히 읽긴 한데 소설을 읽는 게 힘들어요.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은 뭔가 이제 그 작가만의 주제의식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소설에서 풍겨내는 거니까 뭐 고발적인 소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맹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읽는 게. 소설이 왜 어려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심지어 철학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감성이 메말라서 그런가 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한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후기 한번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괜찮은 소재가 있다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